거실 천장에 검은 돔이 있었다. 둥근 유리 안쪽은 새까맣고 반사빛이 없다. 렌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먼지만 쌓여 있었다. 보안용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전원선이 없었다. 그 대신 금고 뒤로 타고 내려가는 얇은 회색 배선이 벽지를 살짝 밀어 올리고 있었다. 손으로 더듬으니 미세하게 따뜻했다.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보일러는 꺼져 있었다. 바닥은 축축했다. 표백제 냄새가 코를 때렸다. 현관 문턱엔 소금이 하얀 줄처럼 뿌려져 있었다. 귀신막이야. 시어머니는 웃었다. 나는 배를 감싸쥐었다. 구주. 병원에서 들려준 심장 소리는 잘 뛰고 있다고 했다. 두두두두. 그런데 이 집에서 뛰는 건 내 심장뿐이 아니었다. 금고 옆 벽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다. 윙윙. 그때였다. 현관이 철컥하고 열렸다.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조끼도 없었다. 단말기도 없었다. 그들은 무거운 검은 박스를 질질 끌고 들어왔다. 문지방에 깊은 스크래치가 생겼다. 끽.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집안을 얼렸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천장의 돔 아래 녹색 LED가 깜빡였다. 전원선 없는 돔에서 불이 들어왔다. 나는 그때 알았다. 진짜 눈은 천장이 아니었다. 금고였다. 정리? 무엇을 누가 보고 있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기가 자꾸 움직였다. 뱃속에서 무언가를 피하듯 한쪽으로만 몰렸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새벽 4시 나는 관리실로 내려갔다. 경비 아저씨는 졸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아저씨, 어제 저녁 CCTV 좀 보여주세요. 왜요?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확인 좀 하려고요. 경비는 한숨을 쉬더니 마우스를 움직였다. 화면이 되감기되었다. 밤 9시 42분. 우리 집 현관 앞. 남자 2이 큰 박스를 질질 끌고 있었다. 그들은 열쇠 뭉치를 꺼냈다. 문을 열었다. 스크래치가 생기는 순간 화면에서 소리가 날 만큼 끼익. 이 열쇠 누가 줬죠? 경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집안일이요. 나도 모르오. 외부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면 뭐하오? 집주인한테 물어보시오. 나는 USB를 꺼냈다.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왜요? 제 안전을 위해서요. 경비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임산부면 조심해야지. 나는 USB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새벽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흰 장갑을 낀 손. 락스 물티슈. 어디 갔다 오니? 화장실이요. 화장실은 집에 있잖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서랍을 닫고 금고 앞으로 갔다. 소금줄을 발로 다듬었다. 발끝이 소금을 쓸어 모았다.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어머님, 어제 그 사람들 누구예요? 택배가 열쇠로 문을 여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락스 냄새가 더 짙어졌다. 테이블, 손잡이, 문지방까지 닿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 펜을 꺼냈다. 겉보기엔 평범한 볼펜이었다. 상단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작은 LED가 한 번 깜빡인다. 녹음 시작. 어머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표백제로 집을 닦으세요? 깨끗해야지.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빤히 봤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래. 나는 펜을 테이블에 올렸다. 그 순간 뱃속 아이가 움찔했다. 발차기처럼, 아니 경고처럼. 시어머니의 눈이 펜을 향했다. 그거 뭐야? 펜이요. 왜 여기 놔두고 가니? 깜빡했어요.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LED를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내 앞에 놓았다. 다음엔 깜빡하지 마. 그 말투에 섬뜩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열쇠는 어디서 누가, 왜 표백제로 흔적을 지우나? 산부인과. 의사는 차분했다. 심박 좋아요. 142회. 건강한 아기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문자 알림이 왔다. 724를 기억해. 발신인 미정. 저장된 적 없는 번호였다. 724 내 생일은 709다. 그런데 724는 어디선가 본 숫자였다. 아, 맞다. 엄마가 한 번 말한 적 있다. 너를 2번 얻었어. 그때가 7월 24일이었다고 했다. 입양일. 나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 724가 뭐예요? 답은 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양장점 쇼윈도에 푸른 에나멜 문양이 눈에 띄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녀와 같은 문양이었다. 3개의 나뭇가지가 원 안에서 교차하는 디자인.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 문양 어디 거예요? 가게 주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거 옛 재벌가 문양이에요. 요즘은 안 써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집안에 그런 물건 있어요? 있으면 좀 비싸게 팔릴 텐데. 나는 비녀를 더 꽉 쥐었다. 아니요, 없어요. 가게를 나왔다. 손이 떨렸다. 비녀는 엄마가 준 거였다. 이건 내 거야라고 말하며 건넸던.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택배함 17번에 작은 봉투가 꽂혀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었다. USB와 쪽지가 들어 있었다. 배선은 금고 뒤, 돔은 가짜. 내가 여는 순간 그들도 본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CCTV 사각지대였다. 집으로 올라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녹취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리는 오늘 밤. 얼마 받기로 했어? 3천. 흔적 없이. 금고는? 아직 몰라. 비번 알아내면 끝. 목소리가 낯익었다. 어제 그 남자들이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녹취가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협조적. 걱정 마.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시어머니가 협조적? 그럼 이건 공모인가? 나는 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다. 날카로웠다. 필요하면 쓸 수 있을 만큼. 현관문이 열렸다. 시아버지가 들어왔다. 무거운 발걸음.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왔어? 병원이요. 아기 괜찮아? 네. 잘 됐네.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해야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거실로 가더니 금고를 만졌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듯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다. 넌 이 비번 몰라? 몰라요. 그래, 모르는 게 좋아. 그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았다. 배선을 따라갔다. 금고 뒤 벽지 틈새로 회색 선이 빠져나가 콘센트에 꽂혀 있었다. 미세한 발열.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천장의 돔은 가짜. 진짜 카메라는 여기. 금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안쪽에서 얇은 기계음이 들렸다. 삑.
나는 알았다. 오늘 밤이 온다. 저녁 7시. 나는 가짜 도말에 의자를 놓고 올라갔다. 하우징을 빛에 비춰봤다. 렌즈 반사가 없었다. 내부는 먼지 패턴만 있었다. 전원선도 없었다. 그런데 어제 LED가 켜졌다. 어떻게? 내려와서 금고를 다시 살폈다. 배선이 금고 뒤에서 벽을 타고 내려가 콘센트 멀티탭에 꽂혀 있었다. 미세한 발열이 느껴졌다. 금고 문을 귀에 대고 두드렸다. 똑똑. 안쪽에서 얕은 기계음. 윙윙. 뭔가 작동하고 있었다. 촬영은 금고. 동은 보여주기용 공포장치. 누군가 나를 감시하면서 동시에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만들고 싶었던 거다. 심리적 압박. 나는 녹음기 펜을 켰다. 이번엔 테이블 서랍 안에 숨겼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왔다. 저녁 먹어야지. 어머님, 이거 불법이에요. 뭐가? 금고 뒤 카메라요. 허락 없이 촬영하면 불법이에요. 그녀는 멈칫했다.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시집에서 말 좀 조심해. 조심할 건 어머님이에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우리 집에서? 네. 사생활 침해죠.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3개 닫았다. 쾅. 며느리가 버릇이 없네. 남편한테 이를 거야. 이르세요. 저도 경찰한테 이를 거니까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들어왔다. 뭔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가로막았다. 시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여자면 정리해야지. 무슨 정리요? 기대 같은 거. 너무 기대하지 마. 무슨 뜻이에요? 그는 웃었다. 차갑게. 넌 그냥 애나 낳으면 돼.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펜이 서랍 안에서 녹음 중이었다. 지금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웃음이 멈췄다. 뭐? 전부 녹음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손대지 마세요. 이게 지금. 그때 남편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다. 향수 냄새가 났다. 낯선 향수. 야근 말고 어디 갔어? 남편은 멈칫했다. 회식? 어느 팀이랑? 그냥 동료들. 이름은? 왜 그래, 갑자기? 나는 그의 양복 소매를 당겼다. 소매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내 머리보다 밝은색. 이게 뭐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가 개입했다. 며느리가 남편을 의심하네. 이런 버릇은 어디서 배웠니? 제가 배운 건 존중이에요. 근데 이 집엔 없네요. 나는 가방에서 비녀를 꺼냈다. 천천히 문양을 보여줬다. 푸른 에나멜, 세 갈래 나뭇가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 문양 어디서? 제 물건입니다. 어디서 났어? 왜요? 아세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아버지가 다가왔다. 그거 어디서 났냐고. 엄마가 주셨어요. 제 거라고. 시아버지는 비녀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손을 뒤로 뺐다. 손대지 마세요. 그게 그 집 문양이야. 무슨 집이요? 시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집 문양. 17번 캠페인. 17번. 택배함 17번. 724. 문양. 조각이 모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미 알고 계셨네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금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남편이 나를 말렸다. 오늘은 그만하자. 제발. 싫어. 나 지금 알아야 해.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닥쳐. 그 순간 뱃속 아이가 발차기를 했다. 강하게. 아팠다. 나는 배를 감출다.
아기. 남편이 내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이 집이 안 괜찮아. 시어머니가 금고앞 소금줄을 다시 뿌렸다. 하얀 선이 선명해졌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그 비녀 내놔. 싫어요. 그럼 내가 책임져. 무슨 책임이요?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시아버지도 따라 들어갔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뭐가?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 넌 뭘 알아?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해. 안 돼. 지금은. 나는 손을 뿌리쳤다. 그럼 넌 그쪽 편이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녹음기 펜을 꺼내 재생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지? 17번 캠페인? 어머니는 이미 내 정체를 알고 있나? 밤 11시. 나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다. 목표, 금고를 열어 증거를 확보하고 가족의 공모를 폭로한다. 수단, 금고를 그들 앞에서 열어 반응을 유도. 도미 아닌 진짜 카메라 금고를 역이용해 상위 조직에 자동 제보되도록 한다. 소금줄을 없애 흔적 조작 차단. 724를 비번으로 시도. 관리실 CCTV 사본을 보험으로 확보. 나는 USB를 다시 확인했다. 녹취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오늘 녹음한 대화. 모두 백업했다. 새벽 1시 나는 다시 관리실로 내려갔다. 경비 아저씨는 또 졸고 있었다. 아저씨. 그는 화들짝 깼다. 왜 또 왔어요? 혹시 오늘 밤에 이상한 사람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 번호예요. 쪽지를 건넸다. 경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받았다. 무슨 일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 주세요. 알았어요. 임산부가 고생이 많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올라왔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 남자, 키가 컸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림자도 멈췄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손에 비녀를 쥐었다. 날카로운 끝.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림자가 멈췄다.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차분한. 724. 뭐라고요? 기억해. 724. 17번. 문양. 당신 누구세요? 내 편.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더니 비상구로 사라졌다. 철컥.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9시 시어머니가 아침을 차렸다. 식탁에 앉았다. 시아버지,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나는 녹음기 펜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오늘은 가족회의를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다. 버릇이 없네. 버릇이 아니라 권리예요. 법에서 임산부 사생활은 침해 대상이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놨다. 우린 가족이야. 그래서 더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 앞으로 갔다. 소금줄을 발로 걷어냈다. 하얀 가루가 흩어졌다. 이건 흔적을 남기려는 장치죠. 누가 언제 금고를 밟았는지 알려주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았다. 숫자판을 봤다. 0부터 9까지. 724. 손가락을 올렸다. 0, 7, 2, 4. 삑. 틀렸다는 소리. 다시 시도했다. 7, 2, 4.
영, 삑.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그만해. 나는 그녀를 올려다봤다. 왜요? 뭐가 들었길래? 넌 몰라도 돼. 전 알아야 해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 아기를 지키려면.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당장 손 떼.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숫자를 눌렀다. 2, 4, 0, 7. 삑 철컥. 금고가 열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나는 금고 문을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봉투들이 있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민지, 수연, 하은, 그리고 미정, 낡은 녹음기, 현금 묶음, 열쇠, 그리고 서버라벨이 붙은 작은 검은 박스. 나는 미니 박스를 가리켰다. 여기가 실제 저장 장치죠? 촬영본이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닫아. 당장.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현관 모니터를 봤다. 어제 그 남자들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정리하러 왔습니다. 나는 웃었다. 차갑게. 오늘은 조끼라도 입고 오시지. 남자들이 멈칫했다. 한 명이 밧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툭. 표백제 냄새가 났다.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오늘 끝내. 나는 비녀를 높이 들었다. 날카로운 끝이 빛을 반사했다. 이 문양, 누가 지켜보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멈칫했다. 천장의 돔이 깜빡였다. 녹색 LED. 동시에 금고 미니박스에서 삑하더니 빨간 송신 LED가 켜졌다. 나는 낮게 말했다. 지금 이 장면 상위 서버로 전송 중입니다. 남자 하나가 뒤로 물러섰다. 이거 계획에 없었는데. 맞아요. 당신들 계획엔 없었죠. 근데 제 계획엔 있었어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상위 서버는 누구? 5분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다. 확인해봐. 신호가 안 가. 나는 숨을 참았다. 거짓말이었나? 상위 서버 같은 건 없었나? 그때였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띵동. 모두가 모니터를 봤다. 정장 2명이 서 있었다. 명찰 준법 지원실. 나는 문을 열었다. 정장 1명이 신분증을 보였다.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다. 가족이래 왜 들어와? 가족이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정장이 남자 둘을 봤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남자 하나가 도망치려 했다. 정장이 팔을 잡았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다른 남자도 제압당했다. 바닥에 밧줄과 표백제 통이 널려 있었다. 정장이 금고를 봤다. 열려 있네요. 내부 확인 동의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장이 금고를 조사했다. 봉투들, 녹음기, 서버박스, 관리실 CCTV 사본도 제시했다. 돔은 가짜, 금고가 실제 카메라. 내부자 공모 흔적 뚜렷합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장이 서버박스를 열었다. 작은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다. 촬영본이 여기 있습니다. 복구 가능합니다. 나는 배를 감쌌다. 심박이 빨라졌다. 아기가 또 움직였다.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안도하듯. 정장이 나를 봤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가장 먼저 보호할 건 아기와 임산부입니다. 지금 이 집에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난 몰랐어. 그냥 무서워서 감시하고 싶었어. 무서웠다면 멈추셨어야죠. 시아버지가 변명했다. 우린 그냥 보호하려고. 보호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불법 촬영, 주거 침입 교사,
폭행 미수, 전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나는 남편을 봤다. 그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당신, 오늘 선택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뭘? 나랑 아기. 아니면 그들.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아들아. 남편이 손을 뿌리쳤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이건 범죄예요. 전 더 이상 못 돕겠어요.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이 자식이. 정장이 가로막았다. 폭력 행사 시 즉시 체포합니다. 남편이 내게로 왔다. 미안해. 진짜 몰랐어. 나도 증언하겠어.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진심이었다. 겁먹었지만 진심이었다. 정장이 금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724. 이름표 미정. 이거 아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찾던 거예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입양 서류 사본, 오래된 사진, 그리고 작은 메모가 있었다. 내 딸, 언젠간 찾을 거야. 17번 캠페인. 문양을 기억해. 정장이 비녀를 봤다. 이 문양 비녀가 724는 실종 임양 연계 단서입니다. 신원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눈물이 났다. 참았다. 이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정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현관으로 나갔다. 남편이 따라왔다. 어디가? 병원. 아기 확인해야 해. 같이 갈게. 알아서 해.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이 손을 넣었다. 진짜 미안해. 나도 겁났어. 근데 이제 제대로 할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과연 진짜 끝일까? 17번 캠페인의 정체는 병원에서 초음파를 봤다. 아기는 괜찮았다. 심박 142회. 작은 손이 움직였다. 건강해요. 의사가 말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 로비에서 문자가 왔다. 17번 캠페인. 1998년. 재단 사건. 검색해봐. 미정. 나는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1998년 아동 실종 사건. 재단 관련 의혹. 17명의 아이들. 입양 조작 정황. 손이 떨렸다. 17명. 나도 그중 하나였나? 기사를 더 읽었다. 푸른 나뭇가지 문양. 피해 가족 찾기 캠페인. 현재까지 3명 신원 확인. 14명 미확인. 나는 14명 중 하나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정이라는 이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미정. 목소리가 떨렸다. 나이 든 여자였다. 누구세요? 내 엄마 친구. 아니, 내 친엄마 친구.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내 엄마 이름은 은지야. 1998년에 너를 잃었어. 재단 사건 때. 어떻게? 나도 딸을 잃었어. 17번 캠페인. 우린 함께 찾았어. 너희 아이들을.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침묵. 3년 전에 돌아가셨어. 너를 찾지 못한 채. 무너졌다.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엄마가 남긴 게 있어. 비녀, 문양, 724. 그리고 이 문자. 내가 위험하면 보내라고 했어. 왜 이제야? 내가 시집간 집이 그 재단 관련 가문이었어. 나도 최근에 알았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시댁이 재단과 연결되어 있다니. 증거 있어요? 있어. 다 줄게.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아. 고마워요. 은지 엄마가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뭔데요? 넌 강한 아이야. 끝까지 살아남아. 그리고 사랑해.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로비에서, 사람들 앞에서, 휴대폰 너머로 미정도 울고 있었다. 이제 끝내자. 우리 아이들 찾자. 내가 시작이야. 나는 눈물을 닦았다. 네. 끝낼게요. 전화를 끊었다. 병원을 나왔다. 하늘이 파랗고 높았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다. 두두두두.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지킬게.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경찰서로 갔다. 준법지원실 담당자가 나를 맞았다. 신원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17번 캠페인 대상자 맞습니다. 친모 이름 이은지. 1998년 실종 신고. 2022년 사망. 알아요. 그리고 시댁 가문이 당시 재단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벌 가능해요? 공소시효 만료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촬영, 주거침입 교사 등은 처벌 가능합니다. 시아버지는요? 폭행교사, 사생활 침해 공모, 입건 예정입니다. 시어머니는요? 협조적입니다.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요? 증언 제공 중입니다. 당신 편입니다. 숨을 내쉬었다. 길게. 이제 뭘 해야 해요? 당신과 아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어디로요? 보호시설 안내 가능합니다. 싫어요. 전 제 집을 찾을 거예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어났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무슨 말이야? 나 17번 캠페인 피해자야. 내 집이 관련 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거였어? 널 보호했을 거야. 이제라도 해. 할게. 뭐든지.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진심이었다. 같이 싸워줄 거야? 응. 끝까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시작하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재단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 3주가 지났다. 신원 확인이 정식으로 완료되었다. 비녀 문양은 과거 특정 재단의 기부 기념품이었다. 실종아동 가족 찾기 캠페인에 쓰였던 한정판. 17번은 캠페인 등록 번호였다. 나는 17번. 이름은 김서연. 친모 이은지. 미정이 나타났다. 50대 중반. 눈이 붉었다. 은지 엄마가 내게 남긴 게 더 있어. 박스를 건넸다. 안에는 편지, 사진, 그리고 녹음 테이프가 있었다. 편지를 열었다. 서연아, 엄마가 못 찾아서 미안해. 너를 17번이라 불렀어. 숫자로밖에 찾을 수 없었어. 비녀는 할머니 거였어. 문양은 우리 가문 거야. 잊지 마. 넌 김서연이야. 사랑해.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미정이 내 손을 잡았다. 울어. 충분히 울어도 돼. 나는 한참을 울었다. 녹음 테이프를 들었다. 엄마 목소리였다. 서연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엄마가 꼭 찾을 거야. 기다려. 엄마는 포기 안 해. 테이프가 끝났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가 움직였다. 엄마, 나도 포기 안 할게. 미정이 물었다.
시댁은 어떻게 하려고? 처벌받아야죠. 쉽지 않을 거야. 재단은 강해. 그래도 해야죠. 다른 아이들 위해서라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도울게. 며칠 뒤 재판이 시작되었다. 시아버지는 주거침입교사, 폭행 미수로 입건되었다. 시어머니는 증언자로 나섰다. 전 몰랐습니다. 남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몰랐다는 게 면책 사유가 되나요? 아니요. 저도 책임 있습니다. 왜 막지 않았습니까? 무서워서요. 통제당하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제 통제를 벗어날까봐. 판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범죄입니다. 시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그녀를 봤다.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해는 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가부장제의. 남편이 증언대에 섰다. 저는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이 배신자. 판사가 제지했다. 정숙하십시오. 판결이 나왔다. 시아버지 징역 2년, 시어머니 집행유예 1년, 남자 둘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재단 관련 수사는 계속되었다. 14명의 아이들, 아직 찾아야 할 이름들. 나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17번에서 이름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첫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17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서연입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름은 돌아옵니다. 반응이 뜨거웠다. 2명이 더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12명 남았다. 남편은 내 옆에서 함께 싸웠다. 재단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위험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 당연하지.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한 딸이었다. 3.2kg. 울음소리가 컸다. 나는 아기를 안았다. 따뜻했다. 이름은 은서야. 할머니 이름 은지에서 은, 엄마 이름 서연에서 서. 남편이 울었다. 예쁘다. 응. 우리가 지킬 거야. 당연하지. 천장의 가짜돔은 사라졌다. 그 자리엔 작은 조명을 달았다. 밤이 무섭지 않게.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다. 금고는 비워 창고에 보관했다. 금고 뒤 배선 구멍엔 하얀 퍼티를 메웠다. 흔적은 지웠지만 기억은 남겼다. 거실 벽엔 사진을 걸었다. 엄마 이은지, 17번 캠페인 포스터, 그리고 은서의 첫 초음파 사진. 나는 은서를 안고 사진 앞에 섰다. 은서야, 이분이 할머니야. 못 만났지만 너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은서가 작게 울었다. 나는 웃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후회 없어? 없어. 싸워서 이겼잖아. 그래. 우리가 이겼어. 거실엔 세 잔 2개가 있었다. 금이 간 잔은 버리지 않았다. 진열장 가장 밝은 칸에 놓았다. 흠집은 기억이니까. 시어머니가 가끔 찾아왔다. 집행유예 중이었다. 조심스러웠다. 은서 보러 왔어. 들어오세요. 그녀는 은서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알아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하는 거 보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시어머니는 17번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증언하고 사과하고 함께 찾았다. 속죄의 방법이었다. 미정은 자주 놀러 왔다. 은서를 조카라고 불렀다.
은지 엄마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러겠지. 나는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제목 17번에서 이름으로 첫 에피소드에서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7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서연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 가짜도 말해에서 진실을 찾은 이야기. 반응이 뜨거웠다. 댓글이 쏟아졌다. 저도 17번 캠페인 가족입니다. 힘내세요.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아기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나는 은서를 안고 마이크에 속삭였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달아놓는 대신 빛을 달아주세요. 기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품격을 선택하세요. 이름은 돌아옵니다. 존엄은 지켜집니다. 밤이 되었다. 거실 조명이 따뜻했다. 나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들었다. 두두두두. 가짜 돔은 사라졌지만 진짜 빛이 남았다. 흠집은 기억이지만 빛은 희망이니까. 나는 은서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지킬게. 끝까지. 내 이름으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감추려는 세상보다 드러내려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